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저는 정무위 법안 제1소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 정무위의 법안 1소위에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보도가 몇 건이 나왔는데 상당히 놀라운 보도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 심의를 지켜봤거나 속기록을 봤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보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발로 나온 허위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인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민주유공자법에 관한 보도를 할 때는 꼭 법안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에게 반드시 전화를 주셔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왜곡, 허위를 근거로 해서 이 국민들의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첫 번째, 민주화운동이 국가유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들 혹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허위는 아니지만 이 기본적인 대전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법에 국가유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 1번 외부의 침략, 독립운동, 2번 외부의 침략으로 국가를 지켜낸 안보, 3번 민주발전, 4번 국민의 안전. 이 네 가지에서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우리가 법으로 합의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국가보훈처에서 진작에 민주화운동에서 국가유공이 뚜렷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편입을 시켜서 국가유공자법에 포함을 시켰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이한열 열사나 박정철 열사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됐어야 돼요. 5.18 유공자도 마찬가지고요. 부마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해온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또는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를 뒤늦게나마 국가유공자법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으니 민주유공자법이라고 법을 만들어서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5.18 유공자법의 전례를 따라서 시작을 한 거여서 이거는 기존의 국가유공자법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거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훨씬 더 잘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입법이다. 두 번째로 특혜 입법이다 이런 주장을 아직도 해요. 원래 이 특혜 입법이라는 논란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이 특혜 입법의 논란의 핵심은 이 민주유공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관련된, 입시 관련된, 그 다음에 주택 관련된, 그 다음에 취업 관련된, 이런 데서 특혜를 주는, 이게 국가유공자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국가유공자법을 원용하다 보니까 그런 특혜 요소가 있다라고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해야 마땅하지만 사실은 이게 돈 바라고 무슨 경제적인 혜택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교육 관련된 취업 관련된 특혜 요소는 일체 법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에는 교육 특혜, 취업 특혜 관련된 게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왜 법을 만드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여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법을 만드느냐? 그거 왜 만들겠습니까? 이게 뭘 돈을 바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렇게 많이 이름이 알려진 분들을 제외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망하신 분들, 부상당하신 분들이 아직도 빨갱이 취급을 받습니다. 사상범 취급을 받아요. 뭔가 불순분자 취급을 받아요. 아직도 그런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돈을 바래서가 아니고 특혜를 바래서가 아니고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고자 이 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특혜 입법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셀프 입법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완전한 가짜뉴스입니다. 그 여기 계시는 우리 김성주 의원이 그 셀프 입법의 이른바 대상자인데요. 민주당 의원이 자기들 혜택 보려고 이 법을 만든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가족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화 보상심의라고 하는 걸 거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근데 부상자 비슷한 분이 이 김성주 의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장애 등급을 받지를 못해서 지금 이 법에 부상자에 해당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성주 의원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법안 1소에서 이 법을 추진한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깜깜이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상법에 통과된 민주화운동 보상법 심의 대상자가 명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하라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깜깜이 입법이라고.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유공자 인정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있어요. 그 대상자 후보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개인정보 동의를 이루어진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깜깜이 선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상 사건 중에 민주화 운동이 아닌데 마치 무슨 얘는 난민전 사건이라든가 무슨 폭력행위 관련된 무슨 방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좋습니다. 그것이 민주화 취지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는 좀 폭력적이다 또는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 그걸 우리도 충분히 인정을 해서 첫 번째 민주화 운동 보상 심의를 거친 사건이 4,000건입니다. 이게 대상이 아니에요. 그중에서 사망 부상당한 사건이 800건입니다. 이 800건 중에서 국가보안법 형법에 저촉된 사건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백 건이 될지 몰라요. 아마 절반 이하로 줄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3당 합당 반대 사건 이런 거 국민의힘이 자기들을 반대하는 건데 어떻게 인정하냐. 좋습니다. 그런 것들 제외할 수 있게 국가보안부가 시행령에서 이 민주유공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지 한 번 더 심의를 해라. 그렇게 법이 4단계로 이 여과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제가 예상하기에 이게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 법을 가지고 4,000명을 깜깜이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 법안 소위에 꼭 확인을 해주시고 보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를 우리 국민들께 잘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